이란 거리엔 시신이 나뒹굴고 땅이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거세질수록 당국은 인정사정 없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즉결 처형의 수준으로 폭력적 진압으로 일각에선 12,000명이 죽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한창 꽃 피울 나이인 젊은이들의 슬픈 소식도 전해집니다. 꽃무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23살 이 여대생, 거리에 나섰던 학생은 정부군이 쏜 총에 뒤통수를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도살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끔찍한 참상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란인들의 동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란 출신 모델 얘기 들어보시죠. 이란에 대한 뉴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란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성훈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점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 정부군이 아예 대놓고 조준 사격을 해서 이 꽃다운 20대 청년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는 피해 사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그 이란이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부터 정부에서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그 각 개인 주택의 그 위성 접시 같은 거 이런 것도 옥상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제거하고 사람들 구금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시민들도 상당히 강경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600명 사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는 군인이나 경찰관 희생자로 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제 장군멍구식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완전히 통제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이 하메네이 독재에 항거하는 의미로 한 이란 젊은 여성이 담배불로 하메네이 등의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던 그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had to be, get more the attention. It's kind of a humiliation for the, I'm not gonna say supreme leader, because he's not. 30년 넘는 시간 동안을 독재해왔던 하메네이 정권의 종식이 멀지 않은 건 아니냐.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분위기를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 여성이 이제 담배로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것, 엄연히 말하면 이 항의의 가장 강력한 항의의 어떤 시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독재 체제에 대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항입니다. 저항이죠. 그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도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는 그 노동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꾸기거나 찢거나 하면은 구속이 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의 얼굴 자체가 그 정권, 그 국가이기 때문에 저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는 좀 사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다시 원상복귀된다면은 저 여성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미국의 군사 개입,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국민에게 이란 떠나라. 이란에서 미국과 연관성 드러내는 것만으로 구금 가능성, 지금 즉시 이란 떠나라. 정부 지원 없는 출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지난번 핵시설을 타격했듯이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갔듯이 미군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도 벌써 미국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원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이란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전략적 요충지를 79년대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그 이제 시민혁명,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항상 중동의 목의 가시가 바로 이란이었는데 그렇군요. 저렇게 이란 정권이 이제 흔들리는 계기에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등 서방 모든 국가들이 이번 계기에 이란의 정권이 좀 바뀌어가지고 대의 명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국제사회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미국도 이란에 대한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시위는 바로 미국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미국 시민들이 저 이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 정부에서 간첩 혐의로 이제 엮어가지고 기소하고 이제 이렇게 처형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국민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이제 미국민들은 다 떠나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란의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요. 뉴스데이 시티라이브 이제부터는 이란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수많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강한 물리적인 진압을 했고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조금 전에 보신 그 목소리, 한국에 거주하는 저 미스 이란의 호소가 정말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이란 땅이 점점 피로 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최대 위기 김범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확히 이 시간에 적어도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위가 열렸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세봤습니다. 예. 딱 오늘 보름 지났습니다. 근데 잦아들기는커녕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예. 희생자 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란 인권단체가 현지 시각 어제까지 직접 검증을 했더니 사망자 수가 최소 648명이라고 합니다. 저 왼쪽 그러니까 이란 당국이 지금 점검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사망자, 그러니까 15를 나눠보니까 예. 최소 43명인 겁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근데 이 단체 더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제한된 데이터에 의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대로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은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한 인명 피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6,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 숨진 사람들이. 네. 그런데 반정부 시위대를 직결 처형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란 인권단체에 따르면요. 예. 시위 도중에 붙잡힌 26살 남성이 내일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 당국의 기소 이유가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신에 대한 전쟁 혐의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전쟁.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신성한 뭐 이런 거를 범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변호인 접견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인권 유린 비판도 나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닌데요. 23살의 한 쿠르드족 여대생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졌는데 뒤쪽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결 처형 수준의 진압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란 내부가 너무나 격화되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 들었다시피 그 이란 이 반정부 시위의 저항의 상징이 된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을 두고 여러 얘기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봤고 앵커분도 보셨겠지만 예.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 히잡도 안 쓴 여성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지도자 하마네이 사진입니다. 저기에 불을 붙여갖고 담배를 피는 모습입니다. 평소라면 사실 이란 여성이 상상할 수 없는 금기를 뗀 모습인데 예. 이란 저항의 상징이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따라하고 있고 사진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정부 비판 활동으로 이란에서 추방돼서 현재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망명 상태에서 저항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을 텐데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지금 출신 모델도 도와달라는 영상을 한국어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막혀 있다, 도와달라 호소했어요. 네. 그 이란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오늘 군사 개입 대신 뭔가 조치를 먼저 한 게 더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관세를 좋아하는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첫 조치 역시 대이란 경제 제재입니다. 현지 씨가 어제 이란산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거나 이란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원유 수출 대금을 이 미국 달러로 회수하기가 어려워져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만 일각에서는 예. 이미 미국이 이란 핵 개발 때문에 이런 비슷한 제재를 계속 가해와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관세 부과는 자해 행위다. 이란의 행동을 조금도 못 볼 것이다. 네. 뭐 관세 카드를 먼저 꺼냈다. 그렇다고 군사 개입 카드를 아예 접은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은 이게 지금 이 군사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 공습을 선택지 중 하나라고 했죠.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승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공습 자체가 미국에도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참모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현지 씨가 오늘 그러니까 예. 잠시 뒤죠. 백악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군사 개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 백악관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네. 제가 오늘 그 이란 뉴스 쭉 쫓아가 보면서 지금부터 여쭤볼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됐던 게 뭐냐면 미국이 아예 이란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한테 빨리 떠나라. 그래서 진짜 이게 사태가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이란은 지금 이제 외교 단절 상태인데요. 그래서 온라인에 가상 대사관으로 이란 내 자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대사관을 통해서 즉시 이란을 떠나라. 이웃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로 가라. 자체적인 출국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미국 현지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 씨가 8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LA 공항에 미 공군 공중지휘 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지금 모습인데요. 저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핵전쟁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하늘의 펜타곤으로 불리는데요. 3층 구조로 돼 있고 핵폭발 상황에서도 자체 공중구비로 한 주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국제 정세 중에는 말과 어떤 발언보다 행동과 결정을 보라고 했는데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아서. 네. 근데 저도 사실 작년부터 이란 사태를 쭉 지켜봤습니다만 이게 뭔가 김범석 부장이 봐도 패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작년 6월이 막 떠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당시였죠. 그때 미국 국무부가 이란 내 미국인에게 대피 공지를 내렸고 예. 심판의 날 항공기 아까 보신 것도 떴습니다. 예. 자, 그로부터 사흘 뒤에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터 12발을 이란 핵시설에 투하한 바 있습니다. 작전명 심야의 망치였습니다. 또 항공모함도 이란에 막 직결시키면서 트럼프식 힘자랑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시나리오라면 지금 이란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요? 네, 친정부 성향의 집회 사진과 함께 위대한 이란 국민이 적들에게 맞서 결의와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예. 지금 게시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을 향해서 기만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면서 경고도 했는데요. 예.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중동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발언이 지금 이제 하메네이 체제 수호에 대한 결의에 찬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잠시 뒤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란 관련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군사 개입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범석 부장과 이 얘기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전 세계 이슈가 지난주까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작전이었다면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곳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예,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요. 현재까지 최대 2천여 명이 숨졌다는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의 주요 도시 곳곳에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방치된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중동 전문가인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백 연구원님, 이게 실제로 SNS에 많은 영상들이 떠다녀서 정말 최대 2,000명이 숨졌다든지 아예 시위대 얼굴에 조진 사격까지 했다는 말도 있는데 현장 상황을 저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피해자 수에 관한 것은 좀 저희가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교차 검증이 안 된 그 자료들이거든요. 예. 물론 AP나 로이터 통신에서 소위 말해서 인권 활동가 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권단체에서? 인권단체에서 했던 자료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39명이 사망하고 1,600명이 구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 또 다른 인권단체 노르웨이에 있는 그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 이란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예. 처음에는 192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 60시간 그 소위 말해서 이란이 통신을 차단하고 인터넷을 차단한 이후에는 예. 2,00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 대규모 시위가 되고 있고 이란도 강경 대응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 희생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산탄창을 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런 산탄총을 썼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피해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그 이란 장국에서도 실탄을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압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신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 말고도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이란 관련 보도 중에 제일 눈길이 갔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아예 병원에 영안실에 250명이 숨졌다는 저 얘기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최고 지도자잖아요. 이란에서는 이제 경배 대상인 하메네이 사진을 이란의 여성들이 불태우면서 흡연을 한다. 이게 금기를 깬 거다. 이 정도면 이란의 지금 국가가 좀 마비 사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요. 네,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저게 종교 규율, 최고 권위, 그다음에 사회적 금기를 한꺼번에 나는 이거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시위는 상징성으로 그런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하마스의 되게 유명한 시위 상징, 소위 말해서 화염병을 복면을 가린 사람이 던지는 소위 말해서 1987년 첫 인티파다 때 그 상징으로 그건 성공적인 상징이었는데 그게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승리를 이어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은 시위는 약간의 구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하려면 치안기구의 결속, 엘리트의 균열, 그다음에 그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졌을 때 지금 시위가 성공적으로 성공될 것 같은데 지금 치안기구는 그리고 엘리트 그룹은 지금 결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라든지 아니면 성직자 그룹이라든지 바시지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기득권 세력은 지금 결집을 했거든요. 혁명 수비대는 사실 지금 시위대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가지 유일하게 지금 체제 위협을 가하는 지금 사건은 경제거든요. 경제인데 과연 이 경제 위협 하나만으로 소위 말해서 이 혁명이 지금 시민들의 이게 소요 사태가 정권 교체로 일어날 수 있을까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경제가 얼마나 이란 내수 경제가 처참하길래 이번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데 미국 지금 이란 내부 사정이 어때요? 지금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경제 제재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되고 나서 지금 1달러 환율이 147만 리알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를 갖고 147만 리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2015년 JCPOA 그 이란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는 1달러당 3만 5천 리알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비해서 리알화가 44배가 격화가 된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란 경제를 우리가 아무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 경제라고 해서 예.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바깥에서 있는 경제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계속 언제 망하나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가늠을 못 잡았는데 요번에 좀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를 잡았습니다. 130만 리알, 그러니까 리알이 올라가니까 1달러당 130만 리알로 가는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물건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번 시위의 시작도 예. 처음에 시민들이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위 말해서 상인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가 장사를 못한다, 물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폐업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서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마지막 거죠.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국제전화도 끊겨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걸 복구시켜 줄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란에 개입을 하겠다 혹은 전쟁 얘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조치, 뭐 엄포 이런 걸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가지 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군사 개입, 그다음에 그 사이버전,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인터넷을 지원을 해서 지금 시위대를 도와주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지금 경제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는 그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예. 군사 개입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도 오히려 군사 개입을 하면 오히려 저 세력들이 역겹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앨런 머스크랑도 얘기를 했지만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지금 시위대의 그 인터넷이 다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시위를 결집하고 또 예. 국제사회에 지금 얼마나 이란 정부가 이렇게 시민들을 탄압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그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두로 축출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그만큼 지금 이란에 격화되는 시위 분위기는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백승훈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지금 이란의 피해 이란 사태를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